관세에 대한 완화감 덕분일까요?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도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양대 지수가 그 전날장에 이어서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7%대 다만 코스닥은 1.6%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다시 국내에 돌아오면서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관세 유예와 관련된 기대감이 환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순매수 상해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방산주 관련해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업황별로 어떤 변동성이 나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스관과 관련해서는 연일 시세가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죠. 워낙 PBR이 낮았던 업종이니만큼 상승이 한번 붙었을 때 그 재료가 더 길게 그리고 높이 가는 움직임들이 연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15%, 세아제강도 10% 상승에 성공을 했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그 전날장에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었죠. 일단 이 가스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철강주들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만큼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선정까지 이어진다면 해당 섹터 안에서의 변동성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애니메이션인 너자2가 엄청난 흥행을 이끌고 나오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한한령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는 콘텐츠 쪽에서 스튜디오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15%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M83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너자2에 제작을 했다라는 참여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K2 전차와 관련된 이 계약 체결 가속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퍼스텍이 어제 12%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52주 신고가 돌파해 되면서 어제장에서 10%대 추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방위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유럽 안에서도 방산주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해당 기조가 국내 증시에 또 동일시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기준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관세 유예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역시나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지자 스타링크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다만 그의 대응책으로 유럽의 유텔셋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스타링크를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해당 모멘텀으로 어제장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미뤄진 줄 알았던 STO 관련된 내용들 일단 오는 6월에 테스트베드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탁원이 내용 공개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급락세에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을 연일 보였었는데 STO 관련주들은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의 상한가 갔던 두 종목 모두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이 기대 심리가 쏠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TC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40%나 급증하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8%대 매출액이 20% 가까이 증가가 되면서 두 종목 모두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다는 거 기억해 보시고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글로벌 이슈들과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전해진 추가적인 소식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품을
추가적으로 한 달 더 유예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멕시코만 유예한다라고 했다가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캐나다도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일단 관세발 우려가 좀 한숨 돌리는 양상으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해당 부분을 지수에는 반영시키지 못한 채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폭격 전에 미리 기업들이 수입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미리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격하게 이 수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적자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커졌는데 가면 갈수록 만약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출국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특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회담 계속 조율 중이다라고 하고요. 사우디에서 조만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회담을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다시 한번 만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외의 소식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팀이 단일 분자 양자 상태 제어를 성공시켰다라는 이 논문 연구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오늘 긍정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는 OLED나 태양광 쪽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로 OLED와 태양광 안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해당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게 되는 거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준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크립토 서밋도 토요일 오전 시간으로 국내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 안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TSMC의 2월 매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 인플레 지표로는 CPI와 PPI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도 그렇고 관세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나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